자, 이제 이것이 시작할게요. 선사시대 행복의 기준 이런 거는 진짜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의하지 않고요. 그리스에서 이제 지덕보가빌설 정도 좀 보죠. 지덕보가빌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적인 활동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지덕보가빌설 왜냐하면은 생각해봐. 통일된 나라가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행복이 정의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 총체적 행복을 얻어야 된다. 사람들이 무슨 짓 해요? 밀폐된 공간에다가 막 담배 연기를 2시간을 태워요. 그럼 사람들이 환각을 봐. 행복인 줄로 착각해, 그 쾌락을. 행복이야?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덕복 합일서를 얘기할 때,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까지만 합의가 된 거야. 그게, 근데 지적인 활동이 뭐냐?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행복이고, 공동체마다 행복은 다르지만, 음, 예-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모여서 올림픽 하는 정도는 뭐, 행복이라고 치자. 음, 몸 좋은 남자들끼리 막 격투하는 거 보기 좋네. 이런 거는 행복이다 이거야. 그게 바로 지덕복 합일설. 소크라테스가 이거 개발한 거야. 지적인 활동을 그때부터, 행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거고. 헬레니즘 시대 때는 뭐야? 음, 사회적 혼란 보이시죠?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났다. 음, 마음의 평온. 아까 우리 아파트하고 아타락시아 봤잖아. 그 마음의 평온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밑줄? 서양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야, 종교가 등장하는 거야. 여기서 신은 근데 이제 크리스트교의 신이야, 사실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데 뭐가 불만이냐? 신이 하나가 아니야. 신이 여러 개야. 그게 짜증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왜 신이 다르면 얘는 영원한 뭐지 그 구원을 못 받아. 신이 다르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 질서에 넣어줄 수도 없어.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어. 다만 장점은 있지. 신을 전도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음. 신을 통해서 쟤랑 나랑 같은 신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형제처럼 대해줘야 되고 음, 복지 혜택도 나눠줄 수 있고 친하게 지내는 게 가능하지. 어. 법이나 예를 들어서 도덕 같은 거는 사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를 통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법하고 우리 법하고 같냐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문화도 다르잖아. 그죠? 근데 종교는 같기만 하면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문화와 사회와 종교가 다르더라도 같은 종교를 공유한다면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게 가능은 하다. 그게 종교의 이제 뭐야? 행복인 거죠. 천국에 가는 거, 국적이 다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거 다 똑같겠구나. 그거는 뭐, 남과 북이 없고 뭐, 동양과 서양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화 시대 때는 뭐가 문제냐? 자, 봐봐. 이제 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치 아픈 게 뭐야? 단점이 있어. 공평하지가 못해. 음. 그러니까 종교에서 공평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종교부터 같은 쪽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어딨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종교가 같지 않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성에 기대기 시작해, 이성. 근대 산업화 시대 물질적인 풍요 있죠. 요거 몇 줄 그으시고, 음. 주관적 만족감 있죠. 요것도 하나 더 그으시고, 이성을 신의 자리에다가 갈아 끼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갈아 끼운다고.
음. 왜 갈아 끼웁니까? 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이 똑똑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야? 과학기술. 어. 과학과, 그쵸. 이성이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이성과 과학은 종교보다 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종교가 가져다 줄 수 없는 혜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야? 야, 이성과 과학기술이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다. 근데 현실은 뭐다? 현실은 훨씬 더 비참하다. 왜?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이런 거지. 굶어 죽는 사람을 구제하는 데도 쓰지만 좀만 더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전쟁에다가 써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과학기술이 사람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전쟁의 도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대 산업화 시대 때 물질적 풍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자유랑 평등이라고 쓰시면 되고, 물질적인 풍요, 자본주의라고 쓰시면 되고, 이 두 개로 인간 세계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죠. 어떻게? 음, 이제는, 야, 지금 느끼는 게 행복이야. 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게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지금 네가 배우고 인식한 것까지만 행복이야. 네가 기준이야라고 하는, 그쵸. 주관적 만족감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좀 이해되세요? 음. 넘어가도 될까, 그러면? 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지, 인문환경, 자연환경 괜찮고, 넘어가시고. 세계지리 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좀 골 아픕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그나마 좀 인강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지도가 흑백이 아니라는 거야. 야, 봐봐요. 내용 봐봐요. 여기 30페이지거든? 어휴. 내용 보세요. 만만치 않죠?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덧대야 되는데, 쌤이 이제 뭐야. 그래프를 다 첨부 파일로 지급할 거야. 조교님한테 다 이제 부탁해서 편집은 해놨고. 그래서 일단은 공유를 좀 멈춰야겠는데요. 아, 멈추지 말고 이따가 할까? 다운로드 들어가면은 오답이 있는데, 문항별 오답률. 음, 있는데. 기다려봐. 아, 이건가? 문항별 오답률 들어가면은, 오답률밖에 없네, 그래? 주요, 잠깐만. 이거는 경제인데. 겉봐. 이거 경제야, 이거. 괜찮아. 그럼 그때 공유 중지하고, 쌤이 저기 그거 다시 지도 몇 개 보여주면서 할게요. 음, 공유 중지. 그 다음에, 원대 기후. 음, 공유해 드릴게요. 보이세요? 원대 기후. 원대 기후. 원대 기후 지도를 찾아야겠다, 아무래도. 음, 보낸 거 있는데. 또- 아, 이건가? 이건가?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공유 화면. 자, 볼게. 열대기후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제 화면 보고 있는 거. 어. 지금 보셨을 때 이거랑 이제 교과서를 겸해가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책은 계속 이제 우리는 30페이지를 겨누고 있어야 됩니다. 30페이지를 펴고 있어야 돼요. 쌤이 이 자료를 다 지급할 건데 화면에다 띄우고 이제 학생한테도 지급했으니까 둘이 겸해가면서 보시면은 상관없어요. 음. 보시면은 열대기후 있죠. 열대기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프를 봐야 된다는 소린데 우리가 그래프 문제를 볼 때 어떤 녀석을 이제 그래프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봐봐. 3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쌤이. 그러면 이런 걸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 보여? 이런 걸 풀어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고르냐 이거야. 애들이 봤을 때 다섯 개 기호 외우는 것보다 일단 짜증이 나는데 걔네끼리 구분하는 게 싫다 이거야. 이런 애들 풀어야 돼. 그렇죠. 근데 기호는 엄밀히 말하면 다섯 개가 아니야. 기호 내에서도 갈라진다. 기호 내에서도 열대 기호 아까 봤잖아. 열대 기호가 한 개야? 열대 기호 한 개 아니야. 열대 기호 세 개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알려줄게. 알겠지? 그거 이제 강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열대 몬순 일단은 펜 동원해서 열대 몬순 지우세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열대 사바나가 좀 중요하십니다. 열대 우림도 중요해요. 다만 사바나가 더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 건기 동그라미 연중 강수량 2000에서 뭐 19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수량 보시면은 그쵸? 오른쪽에 표시해놨죠. 근데 그거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2000mm가 뭐 어쨌다고. 많이 비가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비교를 해줄게. 우리나라 서울 강수량이 1400 정도 돼요. 제주도가 2000 정도 돼. 그거 어때 보여? 보면 강수량 오 좀 많다. 500이 더 오네 우리나라보다 500mm가 1년 동안. 그쵸? 엄청난 거 이거. 거의 하늘에서 폭탄 쏟아붓는 거야. 물폭탄을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오는 비를 스콜이라 그래, 스콜. 스콜 보이시나? 스콜. 스콜이 뭐냐?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 뒤로 넘겨보면은 스콜이 안 나오나? 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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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스콜. 뭐야? 주로 오후 시간대에만 쭉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하루 종일 내리거나 비가, 예, 혹은 뭐야? 맨날 오는 비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데 오후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걸 스코리아 그러는데 그런 비가 오는 동네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부른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은 보이시죠? 음, 스콜이 있다. 건기 우기가 뚜렷하다. 그 건기가 뭐야? 건기 아까 표시했던 건기는 뭐냐면은 마른 비가 안 오는 시기, 비가 X인 시기가 있단 말이야. 괜찮죠?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연중 펜 다르게 표시해 줄게. 연중 고온이란 키워드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열대 키워드 중에서 열대 우림인지 열대 사바나인지 구분하는 그런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해요. 건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펜 지우고 알려드릴게. 펜 지우고 모든 드로잉 지우고 자 볼게요. 봐봐. 열대 우림 기후는 비가 많이 오잖아. 1월부터 뭐 11월까지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 그지? 근데 봐봐 이 사바나 기후 보시면 어떻게 돼서 여기가 변네. 그치. 이게 건기란 소리 아닙니까? 7월부터 9월이 변네. 건기네. 표시해 두시면 되고, 열대 monsun은 괜찮고, 아직까지는. 그니까 뭐야,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열대우림 기후고, 이제 노란색이 사바나 기후라며.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기후는 끝나서 이제 지역으로 낸다고? 어디가 열대고, 어디가 이제 사바나? 이제 확대해 볼게. 확대가 안 되나? 그럼 이걸로 하자, 그냥.
이것도 괜찮으니까 여기가 동남아시아 지역이 쪽 문제가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 확대가 있네. 확대 좀 해볼게. 확대.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모던 드로잉 지우고 자 봐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선 부분하고 대륙 부분하고 쪼개져 있다.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사바나인데 여기는 사바나인데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열대 우림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야. 사바나하고 열대 우림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특히 나라로 냈을 때 싱가포르는 무슨 기후인가요? 싶은 거야. 말레이시아는 무슨 기후인가요? 사바나인가 열대우림인가? 동남아시아인 거 알겠는데 이게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표기해 둡시다. 일단은 호주를 좀 엉뚱하게 조심해야 돼. 호주. 여기가 또 호주의 다윈이라는 곳인데 사바나 기후다. 호주가 기후 백화점이에요. 호주의 위력을 좀 보여줄게. 호주가 왜 위험한지. 봐봐라. 호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잘 보십시오. 뒤에 또 나오니까. 봐봐. 호주 또 나오네. 사막 기후, 스텝 기후 가지고 있네. 벌써 기후가 세 개네. 맞지? 또 넘어가 볼게. 동그라미 친 부분. 파란색 계속 보십시오. 세상에. 또 있네. 또 있네.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영역 표시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것 봐. 기후 몇 개야? 욕 나오죠. 지중해 온난수면 서한 양상 다 가지고 있어요. 여섯 개야, 여섯 개. 기후 백화점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자고요. 알겠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 사바나, 열대우림, 호주, 다음엔 이거를 한 번 더 영역을 예쁘게 표시해 드릴게요. 확대 좀 해드릴게. 나라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에 들어가는 열대우림에 들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이거 좀 빼기 예쁘게 안 나온다. 그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렇게 있어요. 정확히는 얘가 필리핀이야. 얘가 필리핀이야. 그리고 파란색은 필리핀이고, 그쵸. 뭐 주황색이 지금 말레이시아인 건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뭐 보르네오라든지, 아니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이런 복잡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까지 따지는 않아도 된다. 그런 것까지 괜찮다. 음. 그 인도네시아가 요쯤 되는 애요. 옆에 있는 주황색 1번, 2번, 1번 말레이시아, 2번 인도네시아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우림이다 이거야. 우릴 때 우림 기후. 이럴 때 우림 기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싹 다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있는 애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번엔 파란색으로 갑시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태국 적어두세요. 태국 필리핀 아니지? 태국, 미얀마, 미얀마, 태국, 미얀마 또 뭐예요? 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 뭐 캄보디아, 라오스 있는데 괜찮아.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인도도 사바나 기후에 좀 많이 들어가네. 음, 그쵸? 그렇게 이제 누런색의 대표적인 나라들 한번 짚어봤어요.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싹 다 지우고 갈게요. 싹 다 지우기.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풀 건데, 그러니까 기호 문제를 이렇게 짚어놓고, 야 여기 기호 이제 검은색 쌤이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기호 어디야? 여기 기호 어디야? 맞춰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이제 진짜 골 아프다. 스콜 괜찮고 이제 사막 건조기후 온대기후 넘어가기 전에 건조기후도 있는데 건조기후는
사실 어려울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 먼저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공유 다시 해드릴게. 책 이제 보이시죠? 열대기후 먼저 이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여기서 여기 화살표 시에는 열대기후 보시면은 그치? 연중 기온이 높아는 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다고? 그죠? 연교차가 작은 게 오히려 좀 중요시하다. 왜? 연교차가 작다 하면은 왠지 뭐 춥지 않거나 덥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니다. 연교차가 작다라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춥거나 맹목적으로 덥다는 거임. 알겠죠? 그리고 뭐 헐렁한 옷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럼 뭐 꽁꽁 싸매고 다니겠니 이런 거 괜찮고요. 고산가옥 좀 밑줄 쳐볼게요. 고산가옥은 뭘 막기 위한 거냐? 쓰세요. 고산가옥은 열, 해충, 그 다음에 비를 막기 위한 거다. 열, 해충, 비. 열, 해충, 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죠. 괜찮죠? 열, 해충, 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열이 지워졌네? 어머? 어머, 어머? 열, 해충, 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뭐야? 화전 농업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뭐냐? 플랜테이션. 이라고 쓰시면 돼요. 플랜테이션. 하나 더 추가하시라고. 이렇게 추가하셔서 플랜테이션 하나 더 써주시라고. 괜찮죠? 어. 플랜테이션이 뭐예요? 플랜테이션은 뭐 커피, 그쵸? 카카오. 좀 공유가 왜 글씨가 안 써지지? 잠깐만. 공유. 원격제어. 겔테반테 원격제어. 오케이. 자, 플랜테이션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카카오, 커피, 커피 아니면은 뭐 사탕수수 이런 음, 상품 작물들을 기르는 사업인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값이 싸. 왜? 밀이나 그런 이제 쌀 같은 곡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쉬운 말로 뭐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 근데 밀쌀콩은 안 먹으면 반드시 죽겠죠. 그 차이야. 그러니까 밀쌀콩은 좀 비싼 값을 받아 먹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근데 플랜테이션은 그럴 리가 없다. 야, 초콜릿 안 먹는다고 죽냐?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그러니까 값이 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서 좀 많이 기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름에 볶고 튀기는 음식 향신료 이런 거 괜찮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싹 지웁니다. 됐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건조기후에서 보시면은 음, 사막의 흑벽돌집인데 흑벽돌집이 이제 뭐야 지붕이 평평하다. 평평한 지붕인 거 표시해 두시고 건조기후는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공유 요거 보이시죠?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의 차이를 먼저 보셔야 돼. 건조 기후는 그죠 250mm 미만 밑줄 우리나라 강수량 몇이었다고 1400이었다고 그러니까 250mm면은 진짜 비가 안 오는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250mm 미만 근데 이제 뭐야 사막만 있는 건 또 아니야 스텝 기후라는 게 또 있어 250에서 500mm를 스텝 기후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250에서 500 스텝 기후랍니다 보이세요? 밑줄 그은 거 이게 뭔 소리야? 아 기후가 두 개네 하나는 스텝 기후 하나는 음, 사막기후 이렇게 있는 거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사막기후하고 스텝기후는 결국 이제 250mm 정도의 강수량 차이가 있는 거지.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스텝기후에서는 짧은 우기 동안 초원을 이룬다고 돼 있죠. 어, 밑줄. 짧은 풀이야. 근데 이거 사바나하고 좀 달라. 사바나도 풀이 자라. 근데 사바나는 이렇게 건기가 있기 때문에 긴 풀이 자라는 거고, 건기랑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동안 이제 비를 맞기 때문에 긴 풀이 자라는 건데, 스텝기후는 이게 건기라고 우기랑 구분하기가 애매한
비가 적게 오는 거일 뿐이니까 짧은 우기 동안 초원이란 말이 이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조심하시면 좋지. 괜찮죠? 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막 지형이 또 있어. 사막 지형이 있는데 사막 지형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막 지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보고만 넘어가세요.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이걸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내가 준 자료에 의거하면은 그 오답률이 좀 적어요. 오히려 뭐야 그 물이 모자라니까 건조기후에서 물이 모자랄 때 나오는 시설 같은 걸 오히려 좀 잘 외워둬야 돼. 밑에 있어. 우리 책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외워도 일단은 괜찮다. 음.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모든 드로잉 지우고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음, 일단 원대기호 먼저 넘어가 놓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쌤이 준 교재 30페이지를 먼저 펴십시오. 원대기호까지만 오늘 보고 공유되고 있죠? 안 되고 있네. 여기 다시 30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됐어요. 온대기후. 건조기후에서 잠깐 대초야자 표시. 중요한 건 표시합시다. 그 다음에 초원에서는 적과 고기인데 목축업이죠. 초원에다 쓰세요. 돼지는 안 돼요. 돼지가 안 돼. 어. 적과 고기에 돼지고기는 포함이 안 돼. 왜? 물이 없어. 근데 돼지가 물을 너무 좋아하거든. 돼지 물 없으면 죽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돼지는 못 길러. 그 소리예요. 이동식 가옥 동그라미. 근데 쓰세요. 게르. 게르. 몽골족이 쓰던 게르 텐트라고 쓰시면 되고, 음, 오아시스 농업, 관계 농업, 이건 밑에 가서 볼 거니까, 뭐, 카나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드기르 이런 이제, 물이 모자랄 때 물을 이제 지하수로 끌어오는 시설인데, 밑에 가서 봅시다. 지금 이제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볼게요. 온대기후 먼저 보죠, 온대기후. 온대기후 보시면은, 그치. 여름철 건조한 지역에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느냐? 확대 좀 해볼게. 확대가 안 되나? 확대된다. 음. 원격 제어 쓰십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일단 뭐라고 쓰신다? 여름철 수변한 지역에 온난 수변 기후라고 쓰시고, 온납이 아니다. 온난 수변 기후라고 쓰시면 되고, 이건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유해드릴게요, 새로. 공유 나왔다. 기후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 지중해성 기후는 내가 표시한 영역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여름 부분. 7월, 8월, 9월 비와 하나? 여름에 비가 안 와. 쓰세요. 여름에 고온 건조. 여름에 고온 건조. 겨울에는 뭐 온난 습연. 이거 혹시 필기 놓치셔도 표로 다 정리해놨어. 일단 먼저 쓰세요. 여름에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 습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여름 비가 안 오는 환경이니까 자 봐봐 뭐가 안 돼? 벼농사는 좀 안 돼. 아쉽지만 벼농사는 안 돼. 대신 뭐는 돼? 벼농사 대신 나무로 농업 짓는 것그 정도는 된다. 그래서 수목농업이라고 쓰십니다. 수목농업. 뭐가? 자, 올리브, 뭐 오렌지, 뭐 포도 이런 애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 같은 거 농사를 많이 짓는다. 겨울은 온暖수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사바나랑 구분할 수 있지. 사바나도 건기가 있잖아, 여름에. 사바나랑 구분하기 제일 좋지. 열대였던 사바나하고. 괜찮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죠. 먼저 필기 두시고 지웁니다. 됐죠? 그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기. 아, 이런 거 괜찮아. 이거 X. 지금은 괜찮아. 선해양성 기후를 먼저 보실 텐데 이제 선해양성 기후는 어떤 쪽이냐면은 쓰세요. 연교차가 작아요. 연교차가 온대교 중에서 가장 작고 강수량도 고르다. 강수량이 그러니까 일정하다 비교적. 그럼 보시면은 어때? 아, 비가 특별히 뭐 지금 지중해성 기후랑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중해성은 비가 뭐 여름에는 안 오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검은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해안성 기후는 어떻다? 서해안성 기후는 비교적 비가 어때? 비가 그래도 여름에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오는 것도 아닌데 뭐 다른 계절보다는 많이 오긴 하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강수량이 좀 평평하다. 그리고 이제 연교차도 되게 좀 낮은 거죠. 왜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교차가 굉장히 낮다.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연교차가 굉장히 낮죠. 보시면 연교차가. 왜? 옆에 있는 이제 뭐야? 지중해성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아, 지중해성은 높낮이가 굉장히 크잖아. 근데 그거 이제 대비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녀석 두 개를 익혀두면 이제 여기서 확대 해보면은,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이 요 노랑이 부분하고 파랑이 부분인데, 이 노랑이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은, 노랑이가 저 뭐야, 서해안성 기후, 파랑이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기는 유럽 북부가 해당이 된다. 유럽 북부. 유럽 북부. 어떤 유럽 북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북부. 프랑스 전반. 얘가 프랑스거든? 근데 밑에가 좀, 뭐 좀 초콜릿 찍어놓은 듯이 좀 파랗죠? 그러니까 또 남부는 또 지중해 생기우다 이거야. 음, 그죠? 스위스 이런 나라들. 스위스 이런 나라들. 스위스. 그죠? 이런 나라들. 뭐 폴란드, 독일인데, 독일 정도? 독일. 이 정도는, 서한해양성 기후에 들어간 나라니까 필기 넣으시고. 유럽 남부가 좀 파란색인데, 유럽 남부. 얘네가 유럽 남부인데, 유럽 남부에 누가 들어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아, 그리스. 이탈리아. 또 누가 들어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 들어가니까 표기를 해놓읍시다. 나라로 물어보면 골치 아프거든. 음. 그리고 이제 한번 지우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역시 기후백화점이 오스트레일리아. 아, 이거 보세요. 일단 뉴질랜드부터 얘가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부터 서한해양성 기후에 적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야? 와, 여기 지중해성 기후 있네. 지중해성 기후.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얘는 또 서한해양성 기후네. 그죠? 얘는 또 서한해양성 기후야. 음, 서한해양성 기후. 여기만 또 온난수변. 온나비래 자꾸. 왜 온나비라고 적는 거지? 음, 온난수변. 이해되시죠? 이 정도 표시해 놓으면 되시죠. 괜찮죠? 어. 위에 거 놓치지 마세요.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잖아. 서한해양성 기후. 노란색은 두 군데 있는 거지. 아, 참. 이거 잘 익혀두셔야죠. 괜찮죠? 음, 요 정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음. 그다음에 나머지 넘어갈게요. 나머지 넘어가고 온난수변 기후는 온난수변 기후도 한번 적중시켜 줄게요. 이거는 쉬운 거라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후는 좀 쉬워. 그래서 다 지우고 확대 보면 초록색.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적중되는 거 보이시죠? 특히 우리나라 남부 쪽에 좀 묻어 있고 전라도 쪽에 좀 묻어 있고 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초록색으로 탁 지덕지덕 묻어 있죠. 이런 데 쌀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로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다가 이제 이건 적었을 거고, 지중해성 기후라고 파란색에 적었을 거고, 밑에 변홍사 발달에다가 온난수변 적었을 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해양성 기후 하나 덧대서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인구가 많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구가 많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냉대기후로 들어가 볼 텐데, 냉대기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냉대기후는 함정 문제로는 강수량을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 역시, 화면을 하자, 그냥. 이게 온대기후인데, 넘어가 볼게. 이제 온대기후는 다 했으니까. 이게 냉대기후인데, 봐봐. 강수량 비교해봐. 여기 내가 검은 표시한테 보이지? 0에서 160까지다. 근데 그 전장 넘어가서 지중해성 기후 봐봐. 서해안해양성 기후 봐봐. 뭘로 사기치는지 보여? 0에서 400까지잖아. 그걸 함정 치는 거야.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이거는 괜찮으니까 이건 미리 X 이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아직 외우시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강수량을 함정을 친다는 건데 강수량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아 온대 기후보다는 강수량 적은데 추울 때 온대 기후보다 좀저 기온이 좀 낮네. 기온이 좀 낮네. 지금 기온이 어때? 기온이 아니라 강수량이 어때? 강수량. 강수량은 낮은데 기온이 좀 높죠. 지중해성 기후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음. 근데 이거를 이제 뒷장 가서 한번 볼게. 뒷장 가서 보시면은 어때? 그쵸? 강수량도 낮을 뿐더러 기온도 낮네. 오케이? 이게 냉대기후의 특징이라 이거죠. 그리고 냉대기후 좀 위에 있죠? 음. 그죠? 위에 있는 거 좀 이제 봐주시고.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서해안해양성이랑 경계 부분 있지. 왜 서해안해양성이고 어떤 데는 냉대야?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편서풍 때문에 그래. 편서풍. 바람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은 서쪽에서만 불어오는 바람인데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바다잖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적으세요. 따뜻한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지금 하얀색 표시, 영역 표시 해놓은 데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야. 편서풍이 불 때 대륙에만 영향을 미치는 쉽게 말해서 유럽 대륙을 이미 다 거쳐온 편서풍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부는 바람이잖아. 여기서부터 이 검은색 표시부터는 땅에서 부는 바람이잖아. 땅에서 부는 바람은 빌딩풍 생각하면 돼. 이거 차가워. 건조하고. 그러니까 어때? 냉대 기후는 비가 안 오고 춥지. 서한의 항상 기후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러시아가 여기 딱 들어가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딱 들어가죠.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일단 퀴즈만 풀고 오늘은 끝낼게요. 이거 좀 너무 강의가 긴 것 같아. 너저분해진 것 같아. 새로 공유해 드릴게. 먼저 오늘 이것만 풀고 끝냅시다. 이것만 해주시고 수행해 보시고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정답은 미리 불러드릴게. 5초 있다 부릅니다. 너무 빨리 지났나? 어쨌든 뭐 풀었을 것이라고 믿고 자 지열과 해충을 방지하는 거니까 이거 맞죠? 고산가구 누구 거임? 열대하고 한대라고 적으시면 되고 흙집은 누구 거였어? 흙집 건조 거였잖아. 걔를 누구 거야? 이거는 이거 저 스텝이잖아. 그 변홍사 뭐야? 온대잖아. 온대인데 온난수변이었네. 온난수변 기후과였네. 순록의 유목은 한대네, 딱 봐도. 산타 루돌프, 그죠? 온몸을 감싼 헐렁한 옷. 맞네. 날고기? 한 대죠, 한 대. 근데 C는 스텝인데 X. D는 계절풍의 영향. 표동사니까 맞죠. 계절풍 쓰세요. 계절풍은, 자,
여기서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온다. 이 계절풍에는 아시아라고 쓰시고, 아시아. 여름에 남동 계절풍으로 쓰시면 딱 맞다. 남도 계절풍인데 퐁퐁처럼 보여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연강수량이 이가 비가 이보다 많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동그라미. 괜찮죠?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해됐죠? 나머지 그리고 숙제를 내드릴게. 숙제 잠깐만. 숙제 내드릴게. 공유 다시 해드리면은 음. 이렇게 해도 지워지는구나. 34페이지랑 34페이지랑 지금 내가 띄우고 있죠 화면에 35페이지까지만 풀어오세요. 거기까지만 숙제를 낼게. 우리 아직 기호를 다 안 배워가지고 거기까지만 숙제로 주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괜찮죠? 음.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인강 찍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때는 아마 판서식 수업이 될 거예요. 지금 쌤이 그 수업을 할 때 그 뭐라 그러지? 그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현장 녹음이 잘 안 돼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니까. 현장 강의를 또 다음에 만나요. 알겠죠? 빠빠이.